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 기억의 지속,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말은 사라지고 교권 침해, 명예퇴직 같은 쓸쓸한 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갈수록 퇴색해 되어가는 스승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역교육을 이끄는 수장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스승의 날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스승의 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소감도 들어보고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스승의 날은 우리가 5월 15일은 세종대왕께서 탄신일을 우리는 기점을 잡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표상이신 성군이신 만백성의 위대한 스승이 우리 세종대왕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을 정한 것은 아마 또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강화되어 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선생님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희초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교권이 아무리 추락됐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GDP가 4만 불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걸로 본다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교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의 날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서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스스로도 지금 교육계에 투신한 지가 한 30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 교사가 꿈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남해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밤에 등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등대가 없다면은 이 밤에는 이 배가 방향 지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라는 게 깜깜한 밤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라. 등대와 같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은 또 더욱이 스승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근 30년 가까이 교직을 했고 또 교수와 총장을 하면서 제 제자들을 많이 배출을 해내었습니다. 스승을 이렇게 가르친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 제가 더 멀리 우리 선생님들의 그 해안을 바라다보고 더 나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우리 선생님의 그 어떤 직분을 좀 더 제가 지금 교육감으로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연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스승을 가르쳤던 그런 분으로서 특히 다른 일반 초중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달리 교육대학에서 교수로서의 교편을 잡으시면서 특별하게 더 보람을 느꼈던 일, 그리고 또 좀 이거 좀 안타까웠던 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교육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이게 전국 단위로 부산 교육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큰 학생들은 이런 피아노도 알고 하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큰 학생들은 피아노 없이 손풍금, 가그 이런 걸 배우고 온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음악 교육, 특히 이런 쪽은 저도 쉽지 않지만은 교육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통합교과다 해서 모든 교육과 교육을 다 섭렵을 해서 가르쳐야 훌륭한 선생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골에서 이 성장해온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 특히 예체능 쪽에 상당히 한계가 없잖아 있었던 부분들을 그걸 메워가는 이 선생의 역할로서 다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제가 참 학생들이 대단하다. 또 저 역시 그런 점은 너무 많이 배워야 되겠다. 특히 음악과 미술은 우리 시골, 저도 역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의 기초적 자질 쪽에 가는 부분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우는 그런 부분이 매우 제가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교육감님께는 스승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음악 미술은 제가 많은 걸 오히려 배웠던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납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는 자세인 관계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최근 어쨌든 교권 추락 그리고 교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작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에 당선되신 이전부터 한국교총을 통해서 수없이 이 교권 수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정책도 입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권 추락의 원인과 그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려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995년 5월 31일 그 5.3일 교육계획이라고 하죠. 교육계획 때 우리 선생님들은 보조 참가자로 이렇게 만들고 책문밖에 만들지 않았고 학부모에게는 주장과 권한을 학생들에게는 오로지 이 권리적 개념만으로 이렇게 만든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관계적 권리라고 해서 서로 권리가 주어지면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권한이 주어지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법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선생님들에게는 오로지 의무와 책무와 이걸 만든 게 27년, 28년까지 내려오면서 결국 지난해 서희초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게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스승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셨다는 겁니까? 결국 그거죠. 선생님들은 오로지 책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보조 참가 자격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잠자는 아이들도 깨울 수가 없잖아요. 깨우면은 이거나 아동 학대에 바로 걸리게 되고 또 폭력과 관계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희초 사건이 터졌던 것이고 한 4, 5년 전만 해도 한국교총 회장을 6년을 역임을 하면서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교권보호법과 아동 우리 복지법 그다음에 학폭위법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진했던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2대 국회가 이제 개헌이 되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관계적 권리적 차원에서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우리 학부모, 선생님들 간의 그 상호 융화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서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법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교육감님하고 삶의 궤적이 비슷한데요. 제가 바라본 학교 현장이라는 거는 이제 마치 속세의 이런 일들이 그
학교 현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학교 현장 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학교 현장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학생들이 밖에서 일을 저질러 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가도 선생님들 전화해 가지고 선생님이 모시고 가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학교 안의 문제를 오히려 이제 바깥으로 가져가 가지고 일반 형사적인 문제로 다루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학폭위도 그렇잖아요. 지금 학폭위를 제가 한국교총회장으로 있을 때 단위 학교가 계속 혼란이 오고 수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 이관을 했다 손치더라도 학폭위가 이루어지면은 당사자 간에 교육적으로 해결로 하고 우리 로마 객언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판결일지라도 아무리 나쁜 화해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해를 통해서라는 말은 결국 교육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든 게 학생들은 지금 아침에 서로 싸우고 서로 오후에는 화해해서 서로 언제 싸웠느냐 모르는 듯이 이 화해하고 지금 뛰놀고 있는데 부모들은 뒤에서 변호사를 대동을 해가지고 너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 학교가 마치 변호사들이 이 전쟁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교총회장으로 있을 때 그 교권 3주체 요걸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동복지법과 학폭위법과 그다음에 교권보호법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이번 22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또 학폭위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가급적이면 유도해서 서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의 경우에는 학폭위가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 살아남는 그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특히 중학년이 3학년 4학년인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해소해 가고 서로 화해를 하고 깨우쳐 가고 하는 그것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학년인 경우 이 5, 6학년인 경우 이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은 학폭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이 교육적으로 좀 훈화를 시켜서 안 될 때는 좀 법리적으로 좀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인 경우에는 교육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거는 해소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어쨌든 지금은 현재 저희 교육감님 모시고 교권 침해 왜 그 원인이 뭔지 이걸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또 사회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 인권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학생 인권이라는 거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대신 권리를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호자인 부모님일 텐데 결국은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확보된 학생 인권들 신장된 학생 인권을 이제 학부모들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이제 교육 3년 중에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중에 교사급만 자꾸 위축이 되고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그 권리는 급신장이 되면서 그 이제 불균등한 관계에서 계속해서 교사들이 더 위축되고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나서지도 못하고 그 교육 우리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 특례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학생들의 인권을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선생님이라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항상 선생님은 아이를 애지중지해야 되고 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정말 눈빛을 바라보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선생님인데 아이를 갖다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학생 인권을 별도로 이거는 마련을 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제3 강조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예. 아무튼 그 교총회장 시절부터 교육감 취임하시고 지금 올해로 이제 만 2년 하고 곧 3년 차에 접어드실 겁니다. 예. 가장 지금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애쓰시는 정책이 있다면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금 우선에 자존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선생님들이 지금 악성 민원인 경우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민원이 제3자든 누구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민원이 되면은 선생님 수업 못 합니다. 선생님은 수업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응하려고 선생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 지원단에서 해소를 해줄 겁니다. 해소를 해주고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치유도 저희들이 그 우리 치유센터에서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치유센터는 지금 이제 부산의 각 지역 교육청에도 있지만은 우리 본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치유할 수 있는 이제 금액적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만은 보호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학생도 학부모도 함께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우리도 좀 자성할 거는 뭐가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는 우리가 또 스스로 자성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자기 자식 못지않게 남의 자식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4월 22일 날 처음으로 시작했던 교육 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를 합니다. 회복 대토론회를 이래서 11차례를 끝장 토론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합의를 좀 중지를 모자. 선생님이 양보할 것은 뭐가 있으며 선생님이 지금 잃어버렸던 부분은 뭐가 있으며 우리가 선생님이 자존을 너무 짓밟았던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또 학부모님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또 내 자식만 너무 사랑해왔지 않았는지 남의 자식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또 학생들도 어디까지는 우리는 좀 우리 학생답게 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서로 훈육적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것은 서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들과 켜놓고 그냥 대토론회를 한번 하자.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11차례. 이런 거는 뭐 그 제가 그 머리 털라고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교육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120% 공감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대토론회 끝장 토론회를 뭐 열 몇 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토론회는 늘 이제 뭐 나름대로 토론회 규칙이 또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계뿐만 아니고 전 영역에서 내 주장만 이렇게 내세우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특히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 끝장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열 몇 차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충분히 선생님들 나름의 말씀을 하실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학부모는 학부모 나름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모두 존중해야 되죠. 예. 모두 존중해서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고 찾아내야 됩니다. 현재로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봅니다. 이제 각 단체, 교육단체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다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이제 거기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제 정책화 해가지고 그렇죠. 공통 분모를 조례를 이제 시의회에 올려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우리 단위 학교의 교칙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서로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몇 번의 토론회에서 교육감님께서 느끼시는 이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는 다 기대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함께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저는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우리 어른이라면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좀 져야 되고요. 주장이 있는 만큼 자기 거기에 따른 책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함께 가야 그게 가는 것이지 주장만 있다면야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경청하는 훈련이 저희 학생들 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까지 교육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이런 걸 비롯해 가지고 교권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0여 년 동안 교직에 몸을 담고 오면서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철학에 따라서 이게 아마 집행이 되고 실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감님 철학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취임한 지가 2년이 다 돼가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뭘 해도 공교육 정상하고 사교육 절감적 차원에서 부산 학력 개발을 만들어 가지고 점 전국을 선도해 가고 있고, 특히 인성교육과 맞물려져 있는 아침 체인지 운동, 우리 부산 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아침 체인지 운동 해가지고 이 우리 전국을 지금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산이 지금 제2의 수도에 걸맞는 앞으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넓은 학교, 이 우리 특히 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서 전국을 지금 선도해 가고 있는 넓은 학교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안착 단계에 와 있고, 또한 우리 부산 교육발전 특구까지 지금 겸해가지고 부산 교육은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아무리 우리 선생님들의 회의론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크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정말 명예를 가지고 먹고 있고 자존을 가지고 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승의 날을 더 우렁차게 빛나게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선생님의 이 소중함과 고마움, 이런 마음 한 번쯤은 좀 우리가 서로 가져주는 게 그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귀한 말씀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또 발달장애인들의 나중에 그 사회 자활이나 자립 이런 걸 위해서도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따뜻한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계신다는데, 그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 한번 공표를 살짝. 지금 무엇보다도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지금 추산 한 16,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어떤 행태로든 학교 안으로 우리가 학교 밖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검정고시라든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거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안고 가야 되고요. 특히 우리 어른학교, 우리 부산 소년원에 있는 우리 어린학교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는 지금 퇴직 교원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제가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정말 검정고시라든지 사회에 우리가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의 경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70년, 60년, 70년대 학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면 백자를 시켜서 저희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교육발전 특구에서 새롭게 이번은 이제 정립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 진구나 사구 같은 데는 일큰 도심지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는 전반적으로 전면 재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학교 아이들도, 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학생 못지않게 똑같은 행복을 누려야 되고 똑같은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보호를 하고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는 전면 재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남아있는 임기 있는 동안 방금 교육감님께서 오랫동안 30년 전부터 꿈꿔왔던 그 일들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스승의 날에 대한 회의론마저 커지는 요즘, 이제 스승의 날이 아닌
교사의 날이라고 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스승의 날이든 교사의 날이든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아닐까요? 기억의 지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님, 스승의 날을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뭡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됐습니다. 더 앞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